한자역의 낱말 이야기 254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횡령하다. 이런 말 한번 살펴볼까요? 횡령. 내 돈을 횡령당했어. 저 친구가 무엇을 횡령했다든지, 그런 뭔가 돈 같은 것을 옆에서 가로채 가는 것을 횡령이라고 하죠. 횡령. 네, 어떻게 된 말일까요? 네. 횡은 가로란 뜻이에요. 가로. 세로, 가로죠. 예, 평평한 것을 옆으로 된 것을 가로로 합니다. 가로횡이에요. 횡단보도 이럴 때 쓰는 것이죠. 영은 옷깃영이에요. 옷깃. 옷깃은 무엇이냐? 이렇게 옷 이렇게 있을 때 앞쪽에 앞습을 얘기합니다. 네. 글자를 보면 가로횡은 나무목과 누를 황입니다. 자, 누른 나무인가 가로인가? 우리가 횡단보도 할 때 페인트로 도로에 누른색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통 많이 그어놨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 그럼 왜 이렇게 나무와 누를 황이 가로가 되느냐 하면, 이 누를 황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렇게 가죽혁자가 있습니다. 가죽혁과 활시자를 합친 글자예요. 사실은 이 글자를 보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죽이라는 것은 기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가죽에 기름이 붙어 있죠. 그 기름으로 불화살을 만들어서 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불화살을 쏘게 되면 누른빛이 나죠. 색깔이 누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른빛이 나고 또 옆으로 퍼집니다. 물론 좌우로만 퍼진 것이 아니고 상하로도 퍼진데 어쨌든 누렇다는 뜻과 함께 퍼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퍼지는 나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퍼지느냐? 대문이 있을 때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걸칩니다. 예. 문을 잠글 때 옛날에 큰 대문은 이렇게 가로막으로 된 나무를 이렇게 가로지르죠. 그래서 가로횡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옆으로 퍼진다. 가로로 이렇게 닫아 놓으면 그 막대기가 옆으로 퍼진 모양이 되죠. 세운 모양이 아니라. 그래서 가로횡입니다. 자, 옷깃영은 머리혈과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옷깃은 머리에서부터 내려오죠. 이렇게 물론 목부터 내려옵니다만 머리 바로 아래에 달린. 그래서 이 영은 영 또는 하여금 명령이다 할 때 쓰는 영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삼각의 모자를 쓰고 이렇게 병부절 꿇어앉은 모양이에요. 꿇어앉아서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신에게 기도를 하면 신이 나에게 계시를 합니다. 신탁을 하게 되죠. 그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이에요. 신이 이렇게 말을 전하라 하고 시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영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이어지는 곳, 그것이 옷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좀 억질까요? 네, 다들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옷깃영 많이 씁니다. 영토다, 영공이다, 영해다, 대통령이다 또는 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영수증, 수령한다. 돈을 받는 걸 수령한다. 그걸 돈을 받고 주는 것을 영수라고 하죠. 그걸 써주는 정표를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영세라고 하죠. 그래서 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로로 받는다. 옆에서 낚아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횡령이에요. 예, 여기에 보면 우암송시열 선생인데 이것이 옷깃입니다. 이 부분이 옷깃이죠. 옷깃은 까맣게 이렇게 주로 만듭니다. 때도 잘 타지 않고 또 잘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수회담을 한다. 옛날에 정치인들 정당의 총수들을 영수라고 합니다. 영수회담을 한다면 대표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영입니다. 수는 어디냐? 소매를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은 흰 옷에 소매에도 이렇게 까만 선을 댑니다. 가선을 댑니다. 그러면 가장 드러나는 것이 이 옷깃과 소매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수라는 것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두머리를 영수라고 합니다. 이때 쓰는 영이 되겠습니다. 자, 사전을 보니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것을 횡령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옆에서 가로채입니다. 가로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한자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챈다. 세로 채는 것이 아니라 가로챈다. 세로 챈다는 말은 없죠. 물론. 어쨌든 가로챈다. 그래서 횡령이다. 영은 가진다는 뜻 있다고 했습니다. 공금을 횡령한다.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때 옆에서 빼앗아 가져가는 것입니다. 착복이란 말도 있죠. 비슷한 말입니다.
첫째 기본은 옷을 입는 것을 착복이라 하죠. 옛날에는 좀 오래전입니다만 회사에서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면 직원이 양복을 새로 맞추었다. 그럼 착복식 하라 그럽니다. 한턱 내라는 것이죠. 착복입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남의 돈이나 물건을 몰래 자기가 차지하는 것도 착복이라 합니다. 이 착이나 복이나 다 몸에 이렇게 내 몸으로 가지고 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금을 착복한다, 기부금을 착복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횡령, 착복. 예. 자, 횡자와 관련된 우리 난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가로죠. 횡단한다, 가로지른다. 도로를 가로지르도록 해놓은 길을 횡단보도죠. 가로질러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횡단보도. 종횡무진. 종은 세로입니다. 횡은 가로. 가로, 세로로 끝이 없다. 막 휘젓는 것을 종횡무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을 횡이라고 합니다. 횡포를 부린다. 자기 마음대로 막 난폭하게 구는 것을 횡포로 합니다. 전횡이다. 저는 혼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한다. 전횡을 한다.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뭔가 횡행을 한다. 지 마음대로 다닌다. 갈행자죠. 지 마음대로 다닌다. 횡행한다. 법과 도덕이 없습니다. 예, 도덕의 무리가 날뛰고 횡행한다든지 이럴 때 횡행입니다. 지 마음대로. 그리고 보통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는 그런 말로도 씁니다. 정상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 우리가 보면 비명횡사라는 말을 좋지 않은 말입니다만 씁니다. 비는 아니다는 뜻이고 명은 목숨이죠. 목숨이 아니다. 무슨 목숨이 아니냐. 사람이 태어나면 하늘로부터 받는 천명이 있습니다. 수를 얼마까지 누리라는 천명이 있는데 그 천명이 아닌 상태를 얘기합니다. 천명이 아니고 횡사, 비정상적으로 죽는 것이 횡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명을 다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죽는 것을 비명횡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횡령과 관련된 말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